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십시다. 관계대명사에 관한 핵심 정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정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관계대명사의 격 문제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이런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다.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용사절을 이끌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이 선행사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라서 문장에 주어, 보어, 목적어 노릇하는 명사를 꾸미고, 그런 다음 그 단어가 관계대명사절 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가 하나 빠진 그런 절의 수식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빠진 단어가 원래 주어였나? 또는 목적어였나? 아니면 명사 앞에 소유격이었나에 따라서 격을 구별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럼 관계대명사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후계통이 있고 위치계통이 있으며 이들은 의문사와 모양이 비슷하고 또 넷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접속사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혼동될 여지가 있어 시험에 잘 납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대명사는 용법이 하나는 제한적 용법이 있고 제한적 용법 또 하나는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이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콤마가 있냐 없냐 이런 겁니다. 콤마가 없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을 먼저 해석합니다. 관계대명사절을 먼저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명사절로 연결을 해주고 만약 콤마가 있으면 일단 끊어버립니다. 관계대명사 앞에서 일단 번역을 마친 다음 접속사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와 같이 부연 설명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두 문장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콤마가 없을 때는 뒤에 것을 번역하여 앞에 걸 연결해서 그냥 큰 한 문장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여러분이 유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또 살펴볼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밑에서부터 수식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느냐 또는 콤마 앞에까지만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2차로 나누어서 번역하는 방법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삽입절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삽입은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사지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어동사에 절이 오게 됩니다. 물론 주어가 없을 때도 있고요. 목적 없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 오게 되는데 요 사이에 또 다른 주어동사의 삽입절이 오게 됩니다. 삽입절. 이때 주어 왔다고 해서 주격을 못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주어가 없다면 아무리 삽입된 주어동사가 와도 주격을 써야 되고 여기 주어동사의 목적어가 있어도 여기 주어동사의 목적어가 없다면 관계대명사 목적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 이 삽입된 이 절은 빼고 도외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렵죠. 왜? 선행사 명사를 꾸미는데 관계절 그걸 구조를 잘 파악해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 삽입마저 되어가지고 주어동이 막 섞여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삽입절에 대한 이해를 또한 우리가 잘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미 설명을 좀 드렸죠. 네, 이것은 소유격이란 한정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와 결합이 됩니다. 명사와. 그리고 이 명사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어 소유격이 왔다면 이 소유격은 명사를 꾸미는데 이 명사와 이 전체는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주어, 완전한 목적어 따위 앞에 소유의 개념이 더 온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선행사 때는 whose를 쓰는 게 원칙이고 사람이 아니면 of, which. 아까 설명드렸죠. whose와 of가 모두 의의 뜻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of which에는 더 쓰는 거 정말 잊지 마세요. 더는 특정한 수식을 받은 그 명사니까 더. 아니면 너가 먼저 와도 돼요. 더 명사 먼저 오고 그 다음에 of which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잡하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아니어도 whose명 사람과 사물에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되 그 대신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소유격. 그래서 of 다음에 which는 되는데 of that 이런 거 안 돼요.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관계대명사 못 옵니다. 접속사는 때로 있어요. in 뒤에 대시 와서 뭐뭐뭐라는 점에서 in 다음에 that 대시 오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완전합니다. 왜? 아까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이럴 때는 뭐라는 점에서 라는 점에서 이런 특수한 수거예요. 이런 인댓은 있는데 관계대명사 이 대디아의 불완전한 관계대명 여기 인댓에 대해서는 완전한 절이와 근데 인댓 때땀에 불완전하여 관계대명사가 분명하면 인댓이란 말 못 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이 안 된다. 그러나 which는 가능하여 of which 너 또는 너 명사 of which 그러나 복잡하다. 그래서 사물에도 whose를 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which에 대한 설명 중에요. 간단하게 선행사가 형용사를 가리킬 때도 which 써요. 그래서 동물이나 사물 이런 경우 사람이 아니고 동물, 사물이 원칙적으로 그리고 문장 전체를 가리키거나 문장의 일부를 가리켜도 which가 와요. 그런데 사람이라도 사람의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 등을 나타내면 그때는 사람이라도 which가 사용된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독특하죠.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어서 간단한 예문 하나만 들까요? 예를 들면 he is rich 한번 해봅시다. He is rich. 그는 부자입니다. 그랬어요. He is rich.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를 받아서 그 부자 형용사 rich란 말을 또 쓰기 싫어서 which 그다음에 I am not 원래는 I am not rich입니다. 근데 which 두 번 하기 싫어서 이때 which는 앞에 있는 rich를 가리켜요. 이런 경우 사물이 아니죠. 사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부유함, 형용사를 가리킨 거예요. 이럴 때도 which가 올 수 있다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직업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 경우에도 사람이지만 which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시험에 굉장히 잘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대명사 대세 특별용법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대세 특별용법. 원래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하고요. 특별히 선행사가 좀 독특하다 하면 that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행사가 의문사가 선행사가 되거나 또 사람일 때는 who고 사물일 때는 which인데 사람과 사물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 둘을 가리켜야 된다면 who 쓰냐 which 쓰냐 갈팡질팡하지 말고 that을 쓰라. 그 다음에 선행사 속에 제한의 의미가 있을 때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유일하다든지 바로 그거라든지 또는 최상급이 되어 정말 첫 번째 또는 가장 아름답고 그 제한의 의미가 강한 제한의 의미가 담긴 제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선행사인 명사를 꾸밀 때는 보통 who, which가 아니라 that을 주로 써요. 물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정식 문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것입니다. 많은 예문 들어드리고 그 예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 예문까지 다 들 수는 없어요. 오늘은 전체를 한번 요약해보고 시험에서 필요한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한 가지가 또한 what입니다. what의 특징 하나는 선행사가 있다고 그랬죠. 선행사는 앞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인 명사를 말합니다. 근데 선행사 사람이면 who 오게 되고 사물이면 which 오게 되고 제한의 의미가 강하고 그러면 that 오게 되는데
그 선행사인 명사,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와서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버리는 것, 이것이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이때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사 what과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했죠? 그런 물어보는 무엇 이런 뜻 아니에요. 이때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포함하고 그래서 명사를 포함한 명사의 뜻이 담긴 그러므로 것 또는 뭐뭐뭐 한 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연필하면 the pencil 물건이니까 which I bought. The pencil which I bought. 그런데 내가 산 것, 내가 산 바 그러면 the pencil which 아니고 바로 what I bought. 이 what I bought는 그대로 내가 뭘 샀는지 이렇게 번역이 되면 명사절입니다. 의문사고요. What I bought. 그것은 의문사 what입니다. 근데 내가 뭘 샀는지 이게 아니라 내가 산 것, 내가 산 바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며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기 위하여 마지막 복합관계대명사만 설명하죠. 복합관계대명사는 ever가 붙어 있어요. whichever 또는 뭐 whatever, ever가 붙어 있고 which는 번역 안 해요. 앞에 있는 사물을 꾸민다 이 말이고 또는 whoever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을 꾸민다 이 말이고 아까 what은 포함이 된 이런 걸 꾸미는데 그 자체는 꾸며준다. 아까 관계대명, 접속대명, 연결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었는데 여기 복합관계대명사는 거기에 어떤 또는 어느 또는 무엇이나 이런 뜻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the pencil which I bought 뜻 없어요. 그냥 연결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 연필. 그런데 ever가 붙으면 마치 what처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whichever 그래서 I bought 내가 산 것이면 무엇이나 내가 산 것 어떤 것이나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관계대명사는 뜻이 없어도 복합관계대명사는 ever의 형태가 취해지며 그때는 뜻이 어떤 어느라면 무엇이나 이런 첨가된 의미가 사용된다는 점. 시험에 대비하여 요점을 정리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했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예문들 속에서 문법을 설명하며 그 예문들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본편 문법 강의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핵심 문법 관계대명사 요점을 설명드렸고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사항들 문법을 정리하는 비교하는 그런 점들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재미있는 강의가 되었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